네, 이번 시간을 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퀴즈 답부터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탄 풍경에 너에게 난 나에게 너네 멜로디를 붙여봅시다 해가지고 답이 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솔라시레 리파샵 솔파샵 미레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C키로 낮추어 부르면 도레미솔 라시 도시라 솔미 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G키로 했을 때도 결국에 G키에 있는 멜로디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C키로 했을 때도 C키에 있는 음기의 멜로디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G키, C키 상관없이 지금 숫자가 모두 동일하다는 것. 그래서 이 멜로디 구성, 멜로디의 진행은 이 키와 상관없이 그대로다. 따라서 모든 곡을 뭐 C키처럼 이렇게 바꿔서 불러볼 수도 있겠다. 이런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화음, 애드리브도 이 키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뭐 그래가지고 애드리브 좀 하면 뭐 잠깐만요. 좀 별로다. 뭐 어쨌든 애드리브도 뭐 음계 이런 거에서 활용을 해보면 음계 안에 있는 음을 활용을 하면 그래도 좀 그럴듯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저는 조금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키 종류에서는 이 알파벳을 쓴다는 점, 도키, 레키, 미키 이렇게 안 하고 G키, C키 그래서 알파벳 잘 외워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이번 시간엔 2, 3, 4강을 모두 다 나갈 건데 그 중에서 2, 3강 화음의 기초와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화음이란 무엇이냐? 화음이라는 것은요, 그 여러 음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뭐 듣기 좋을 때 그것을 화음이라고 합니다. 조화로운 음이란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주의를 해야 될 게 여기 조화입니다. 조화. 여러 그냥 여러 개에 갖다 때려 박는다고 화음이 되지 않습니다. 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규칙. 그 규칙이 필요합니다. 규칙에 맞춰서 그 여러 음들을 활용을 할 때 화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기타 칠 때 뭐 코드 잡는다 하잖아요. 코드. 이 코드가 뭐냐? 자, 이 코드는 곧 화음입니다. 화음. 그래서 이 코드를 연주한다는 것은 모든 줄이 그 화음을 구성하는 음이 소리가 나도록 손가락을 짚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코드를 연주할 때 흔히 이 코드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구조로 음이 3개인 3화음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지금 이게 가장 기본적인 코드죠. C코드, D코드, G코드. 이거는 미리 말을 하자면 이건 도미솔 음이 3개, 여기는 레파샵라 3개, 솔시레 3개 해가지고 코드는 가장 기본적인 구조로 음이 3개인 3화음, 코드는 곧 화음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이 줄을 보시면요. 이게 도 소리가 납니다. 이게 미 소리가 나고요. 솔, 도, 미입니다. 그래서 C 코드는 결국에 모든 줄이 도 아님 미 아님 솔 소리가 나도록 씹는 겁니다. 손가락을. 따라서 코드는 곧 화음이다. 이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화음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는 음을 3개 쓰는 3화음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3화음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는 무엇이냐? 즉, 어떤 음을 3개 써야 되느냐 했을 때 다시 이 음계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 도부터 시작한 음계, C 스케일이 다시 여기 등장했습니다. 그랬을 때 1, 3, 5 음이 가장 기본적으로 쓰이는 3화음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 미, 솔이 여기 C 코드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따라서 뭐 C 코드라고 했을 땐 도, 미, 솔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추가를 하자면 화음에서 가장 낮은 음을 근음, 베이스라고 하고요. R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이 R은 루트, 근할 때도 뿌리 근자이기 때문에 어쨌든 루트 R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근데
보통 코드의 근음은 음정의 영어 이름과 같습니다. 왜냐면 가장 기본적인 구조 135음 쓴다고 했죠? 그러면 도, 미, 솔을 쓰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낮은 음은 당연히 도입니다. 도는 영어 이름으로 C죠. 따라서 이 도, 미, 솔 하는 코드는 C 코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C 코드라 함은 도, 미, 솔 1, 3, 5를 쓰는데 이 1음 도가 가장 낮으니까 R로 대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C 코드는 도, 미, 솔, R, 3, 5가 됩니다. 네, 계속 이거 영어 이름이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코드에서도 무조건 다 영어를 쓰기 때문에 뭐 C 메이저, 뭐 D 마이너, E 플랫, 뭐 이렇게 영어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 코드 하기 전에 지금 영어 이름 까먹으신 분 계실까봐 제가 친절하게 다 여기다 가려드렸고요. 약간 힌트를 드리자면 라가 여기에 가장 기준이 된다고 했고요. 오케스트라에서도 오보에로 이 라를 기준으로 튜닝을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를 A라고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답이 이렇게 됩니다. 이거 반드시 아셔야 돼요. 반드시 꼭 외우셔야 돼요. 라가 A고 여기 뭐 C, D, E, F, G, A, B, C 뭐 그냥 아시는 분들은 그냥 아셔도 되고 뭐 이렇게 라가 A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외울 때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다시 코드 얘기로 돌아오면 1, 3, 5음을 써가지고 화음을 구성하는 것이 이 3화음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메이저 코드라고 합니다. 이 대문자 M으로 흔히 표시를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메이저 코드는 1, 3, 5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코드들은 이 1, 3, 5음이 원형이 돼서 파생을 시키는 겁니다. 자, 마이너 코드는요. 1, 3, 5음에서 이 3음을 반음 낮추게 됩니다. 반음을 낮추는 거기 때문에 2음이 아니라요. 플랫 3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 플랫 3, 5, 도, 미 플랫, 솔이 C 마이너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세븐스 코드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엄격하게 말하면 3화음이 아니죠. 음을 4개 씁니다. 자, 1, 3, 5에다가 7음을 추가로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메이저 7은 자 1, 3, 5하고 7음이 추가가 됩니다. 여기서 조금 더 쉽게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자 1과 8은 자 똑같은데 옥타브만 다릅니다. 그래서 도와 도 그리고 그 도에서 반음을 낮춘 이 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도미솔하고 도에서 반음 맞춘 시가 붙게 되는 것이 메이저 7 그리고 그냥 7이 있습니다. 그냥 7은 1, 3, 5하고 플랫 7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주의를 하셔야 될 게 그냥 7이라고 해서 7음을 그냥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플랫 7음이라는 거를 알아두시고 그래서 1, 3, 5 플랫 7 이것이 그냥 7이다. 그리고 마이너 7 마이너 7은 마이너와 그냥 7을 그냥 같이 붙인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1 플랫 3 플랫 3은 마이너죠. 5 그리고 플랫 7 플랫 7은 그냥 7 그래서 1 플랫 3 5 플랫 7 이렇게 하는 것이 마이너 7입니다. 여기 외에 다른 코드들이 다른 것들이 많지만 그 나머지들은 그냥 그 강의록 그런 것을 참고하시면 되고 이것은 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만 꼭 알아야 될 것만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근데 세상에는 C 코드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더 연습하기 위해서 자 레로 시작하는 음계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자 D 계열 코드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메이저 코드 원형이라고 했죠? 1, 3, 5 음을 해서 레, 파, 샵, 라가 됩니다. 음계는 잘 알아두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이너 코드는 자 3음을 반음 낮춘다고 했으니까 파, 샵을 반음 낮춘 파, 레, 파, 라가 마이너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D 마이너는 레, 파, 라. 그 다음 세븐스 코드. 세븐스 코드는 자 레, 파, 샵, 라 하고 여기 다음에 있는 8음 레에서 반음 낮춘 도샵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레, 파, 샵, 라, 도샵. 7 그냥 D7은 자, 도샵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 더 낮춘, 반음 더 낮춘 자, 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레, 파, 샵, 라, 도 마이너 7은 마이너와 7 붙인 거랑 똑같다고 했죠. 레, 파, 라, 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 아닌 정리를 하자면 1, 3, 5를 쓰는 게 메이저 코드 이게 가장 원형이에요. 원형 그리고 그 3음을 반음 낮춘 것이 마이너 코드 그리고 이 도에서 반음 낮춘 7음을 갖다 붙이는 것, 더 갖다 붙여서 4개의 음이 되는 거죠. 그것을 메이저 7.
더 낮춘, 반음 더 낮춘 플랫 7음을 더 붙이는 것이 7코드. 그리고 마이너 7코드는 마이너와 7코드 합친 거랑 똑같다고 했죠. 그래서 1, 플랫 3, 5, 그리고 플랫 7음을 갖다 붙이는 것이 마이너 7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까지는 C코드와 D코드에 대해서만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응용력을 위해서 F코드의 구성음에 대해서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이 코드는 당연히 음계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 음계에 대해서 여기 칸을 한번 채워보시고요. 채운 다음에 F코드의 구성음이 어떻게 되는지 135음 쓴다고 했죠. 그리고 F 마이너 코드의 구성음이 어떻게 되는지 마이너 7, 마이너와 7 코드를 합친 거랑 똑같다고 했죠. 그리고 그냥 7 코드는 7음을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7음을 반음 낮춘 플랫 7음을 붙인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만 주의해서 한번 여기를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바로 정답인데 F코드의 구성음 이거는 메이저 코드이기 때문에 가장 원형이 되는 1, 3, 5음을 쓴다고 했죠. 그래서 파, 라, 토. 그래서 F코드의 구성음은 파라도이다. 그리고 F-7 코드의 구성음은 플랫 3과 플랫 7음을 같이 쓴다고 했죠. 그래서 라를 반음 낮춘 라 플랫 그리고 여기 7음을 더 반음 낮춘 미 플랫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파, 라 플랫, 도, 그리고 미 플랫 이게 F-7 코드의 구성음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F 코드가 파라도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사실 자체는요. F 코드를 짓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네. C 코드를 잡을 때도 여기가 도고 여기가 미고 여기가 솔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는 게 C 코드구나라고 보통 외우지 않고요. 그냥 손 모양만 보고 사실 코드를 외우죠. 근데 이것을 하는 이유는 그래도 나중에라도 언젠가 도움이 될까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기타를 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타의 구조, 용어에 대해서 하고 마칠 텐데, 기타 교실에 드디어 기타가 등장을 했습니다. 일단은 줄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줄은 총 6개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 기타를 앞으로 눕힌 상태의 그림인데요. 그랬을 때 가장 위에 있는 줄, 가장 가는 줄이 1번 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가장 굵고 가장 밑에 있는 줄, 이것이 6번 줄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타를 딱 치려고 이렇게 딱 들었을 때는 1번 줄이 가장 밑으로 내려오게 되겠죠. 아무튼 간에 6번 줄이 가장 굵고 낮은 소리, 1번 줄이 가장 가늘고 높은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낮은 음부터 순서대로 얘기를 하면 미라레 솔시미가 됩니다. 그래서 미라레 솔시미로 이렇게 튜닝을 하는 것, 음을 맞추는 것을 스탠더드 튜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튜닝을 어떻게 하냐? 여기 헤드머신으로 조절을 합니다. 여기서 진짜 조심하셔야 될 게 줄을 조이는 방향이 여기 두 군데가 달라요. 그래서 6, 5, 4번 줄 낮은 음 이 부분에서는요. 줄을 조이면서 음이 높아지는 거죠. 반시계로 돌렸을 때 줄을 조이면서 음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1, 2, 3번 줄은요. 시계 방향으로 돌렸을 때 줄이 조여지면서 음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이게 가끔씩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씩 조금씩 돌려가면서요. 계속 이 음이 맞는지를 계속 오른손으로 튕겨가면서 확인을 조금 해주세요. 안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게 줄이 끊어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돌려가면서 음을 확인을 하면서 튜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튜닝은 여기 맨 처음에 기타 사셨을 때 그냥 공짜로 받았을 수도 있고 이 튜닝기를 받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핸드폰 앱 중에 기타 튜너가 있습니다. 이거 참치할 때 그 튜너인데 이게 가장 기타 튜너 앱 중에선 제일 좋아요. 이게 광고가 안 나와서 이게 제일 좋으니까 이거를 쓰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나머지 조금 부연 설명을 하자면 프렛이라는 게 있습니다. 프렛은 원래는 여기 칸 사이사이마다 칸을 구분해주는 이 쇠 막대기가 있잖아요. 이것을 프렛이라고 해요. 이 프렛이 쇠 막대기인데 이 칸을 구분해주는 막대기다 보니까 사실 이 막대기 자체를 프렛이라고 부르기보다는요. 이 첫 번째 칸, 이 첫 번째 칸에 손가락을 짚을 때 그냥 여기를 첫 번째 프렛이라고 불러요. 이 첫 번째 칸을.
그래서 이것을 첫 번째 프렛, 1번 프렛, 2번 프렛, 뭐 3번 프렛에 뭐 손가락을 짚어라. 이렇게 표현을 보통 하게 돼요. 쇠막대기가 아니라. 그리고 약간 연주를 할 때 팁을 드리자면 손가락을 여기 누르잖아요. 첫 번째 칸에서 이 첫 번째 칸에서 손가락을 짚을 때 오른쪽에 있는 그 프렛과 조금 가까이 붙일수록 소리가 그래도 좀 더 잘 나고 짚기가 쉽습니다. 이거를 조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포지션 마크라는 게 있습니다. 포지션 마크는 기타 줄은 아무래도 다 그냥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피아노랑 많이 다르죠. 다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분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점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포지션 마크라고 하는데요. 조금 특이하게 보실 점은 여기 3, 5, 7, 9 다음에 12번째 프렛에도 지금 포지션 마크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기 한 점 2개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12개로 모두 다 표현을 할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12개의 음으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가 있는데 여기 한 칸마다요. 반음씩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 누를 때마다 반음씩 올라가게 되고요. 총 12개의 음이 있으니까 12번째 12번째 칸에서는요. 결국에 다시 음이 돌아와서 여기 1번 줄이 미였죠. 12번째 눌렀을 때는 다시 높은 미가 소리가 나게 됩니다. 여기도 똑같이 시 12번째에서는 높은 시 음이 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옥타브 관계에 있는 소리가 나기 때문에 12번째는 조금 더 특이하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3, 5, 7, 9는 조금 잘 모르겠는데 12번째 이렇게 포지션 마크가 되어 있는 데는 하모닉스라고 나중에 조금 더 기타 연주를 있어 보이게 하는 스킬들을 할 때 주로 쓰이는 부분이니까 일단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쇠막대기를 프렛이라고 하고 대신 여기를 1번 프렛, 2번 프렛, 3번 프렛, 4번 프렛 이렇게 대신 부른다고 했었죠. 그래서 중요한 점, 오른쪽으로 1프렛씩 손가락을 짚으면 반음씩 올라간다. 반음은 음의 최소 단위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씩 올라가면 반음씩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냥 이거를 손가락을 안 짚고 그냥 치면 미 소리가 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짚으면 파, 반음 올라간 파입니다. 파샵, 솔, 솔샵. 똑같이 시에서 반음 올라간 도, 도샵, 레, 레샵, 솔, 솔샵, 라, 라샵, 시 이런 식으로 쭉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C 코드인데요. 이게 왜 C 코드인가 하니 자, 라에서 여기 라샵 시 해서 여기를 짚으면 도 소리가 나고요. 레에서 여기 짚으면 미 소리가 나고요. 여기는 손가락을 짚지 않고 칩니다. 손가락을 짚지 않고 그냥 연주하게 되는 음을 개방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개방음 솔 소리가 나겠죠. 그리고 여기는 짚으면 시에서 하나 짚으니까 도. 그리고 여기는 똑같이 개방음 미. 그래서 도, 미, 솔, 도, 미. 그래서 도, 미, 솔. 이 도, 미, 솔 소리가 나기 때문에 이 모든 줄이 각각 도 아님 미 아님 솔 소리가 나게 코드를 짚기 때문에 도, 미, 솔, 시 코드가 되는 겁니다. 사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걸 줄 하나하나를 생각을 해가지고 C 코드를 짚는 게 아니라 손가락 모양만 외우고 그냥 짚으면 되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반음씩 올라간다. 하나씩 짚으면 반음씩 올라간다. 이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렇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한 프렛씩 손가락을 짚으면 반음씩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튜닝을 할 때도 이 점을 조금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보세요. 미에서 한 프렛씩 한번 옮겨가면 미, 파, 파샵, 솔, 솔샵, 라인데요. 여기가 라예요. 이 라는 이 5번 줄의 라와 같습니다. 옥타브도 같아요. 그냥 음 자체가 같습니다. 따라서 6번 줄에서 5번 프렛 짚은 그 소리와 5번 줄 라와 소리가 같게 됩니다. 따라서 튜닝을 할 때 이 미 소리를 라 이렇게 뭐냐 6번 줄에서 라 그리고 5번 줄에서의 라를 비교해 가면서 그걸로 음을 맞추는 거예요. 그렇게 맞춘 다음에 5번 줄의 레 소리와 4번 줄의 개방음 아무것도 손가락을 짚지 않고 내는 레 소리를 비교해서 다시 음을 맞추고 계속 음을 맞추는 식으로 튜닝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임시 방편 야매 이런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렇게 튜닝기나 튜너 앱 이걸 사용해서 튜닝을 해주시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네, 여기서는 기타에 쓰이는 것들, 기타 연주에 쓰이는 것들에 대해서 이름만 짧게 얘기하는 정도로만 끝낼게요. 여기 피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피크라고 합니다. 이 플라스틱 삼각형을 피크라고 하는데 이거는 기타를 연주할 때 오른손으로 잡고 쓰는 거죠. 보통 모든 줄을 이렇게 내려치는 스트로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넓적한 걸 많이 쓰고요. 그리고 멜로디를 주로 연주하는 한 줄만 이렇게 연주하는 멜로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금 좁은 거를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일렉 기타에서도 주로 이걸 많이 쓰고 그래서 피크 잡는 방법은 뭐 검지를 디귿자로 해서 예쁘게 이렇게 올려서 잡는다.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잡으시면 되고요. 뭐 이렇게 꼭 안 지키셔도 돼요. 그냥 놓치지만 않으면 놓치지만 않으면 되니까 그냥 알아서 잘 잡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카포라는 게 있습니다. 카포는 줄을 모든 줄을 집게처럼 딱 집어가지고요. 눌러주는 거예요. 눌러주면 아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음이 높아진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줄을 딱 눌러줌으로써 모든 줄을 높여주는 효과를 주는 거죠. 그래서 뭐 종류에는 볼트형, 클립형, 집게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것만 계속 보게 될 거예요. 사실 저 이거 잘 못 봤는데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여기 전북대병원에서 가장 가까운 악기점이 딱 한 군데 있는데요. 야마하라고 있는데 거기서 이것만 팔기 때문에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끼우냐? 집게처럼 이렇게 끼우시면 됩니다. 이제 드디어 기타를 치기 전에 이론이라 할 것은 전부 다 배웠고요. 다음 5강부터는 정말로 기타를 치면서 이제 실전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솔직히 진짜 재미없었는데 그나마 5강부터는 흥미가 조금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아무튼 그래도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5강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